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요. 이 장난감 하나는 꼭 있을 겁니다. 바로 무선 조종 자동차인데요. RC카라고도 하죠. 요즘은 이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키덜트족이라고 해서 어른들도 무선 조종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요, 이 무선 조종 장난감에 대해서, 이 숨은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잘 알고 계세요? 오늘 강연에서는요, 이 속에 숨은 과학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합니다. FM과학기술 대표 국종선입니다. 저는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대전경학시 과학동호회 연합회 무선조종 체험회장을 15년째 맡고 있습니다. 네, 국중선 대표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이 무선 조종 장난감, 무선 조종 기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 무선 조종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69년도가 되겠네요. 그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열정, 그리고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날리고 싶은데 실제는 못하고 모형으로 만들어서 무선 조종을 하는 만족감을 얻으려고 열정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실례지만 69년도에도 무선 조종 장난감이 대중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파급이 돼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때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파고드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가격도 비쌌고 네. 또 기술 수준도 상당히 낮은 시대였습니다. 예. 수십 년 전부터 마음속을 사로잡았다는 바로 이 무선 조종 기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의 강연이 더 호기심이 가득해집니다. 강연 박수로 청해 볼게요. 무선 조종은 여러분들이 보통 장난감으로부터 접하게 되죠. 장난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실생활에 무선 조종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조종 기술은 상당히 첨단 기술에 속합니다. 오늘은 무선 조종에 대해서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고 또 실제 기기를 시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헬리콥터와 자동차를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헬리콥터와 무선조종 자동차를 시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아시다시피 헬리콥터는 첨단 항공기죠. 그 첨단 항공기를
저렇게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선 조종을 통해서 방금 조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동차는 구조적으로 단순하긴 하지만은 자동차 역시 조종이 완구와는 좀 다르게 조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무선 조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조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 직접 타고 조종하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아니고 또는 공장에 천정 크레인이 소형들이 있는데 그 소형들은 선이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조작해 가지고 그 천정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이 달려있는 조종은 유선 조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조종하는 직접 조종과 유선 조종과는 다른 것이 무선 조종입니다. 말 그대로 선이 달려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조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선 조종이 되겠습니다. 무선 조종의 기술은 무선 조종 신호를 상대 기기로 보내가지고 그 상대 기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무선 조종의 기본인데 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매체가 필요한데 그 매체 중에 하나가 음파, 즉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는 공기 중에서 전달 속도가 초속 약 340m.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는 부분인데 강물, 이런 민물에서는 초속 1400m 속도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에서는 초속 1500m 정도의 전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음의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는 일부 물속에서 무선 조종하는데 사용이 시도는 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런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이 있습니다. 빛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사용하는 하나의 신호 전달 매체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방법에는 적외선과 레이저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레이저는 일부 군사용하고 우주 산업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장점은 뭐냐? 태양빛이 지구까지 날아오죠? 그러듯이 빛은 세기만 강하다면은 굉장히 멀리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빛도 단점이 있어서 산이나 건물 이런 것에 가리게 되면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개나 구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개나 구름이 있을 때는 또 전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가정에서 주로 사용한 근거리에서 사용하는데 가정에 텔레비전 있죠? 텔레비전 뭘로 조작합니까? 네, 리모컨으로 조작하죠? 그 리모컨에서 어떤 신호가 나가는 줄 아십니까? 리모컨에서 나가는 신호는 빛 신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빛 신호가 눈에 보이나요?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리모컨을 시험 삼아서 텔레비전 앞쪽, 그러니까 자기의 등 뒤쪽에 창문이 있다거나 거울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리모컨을 한번 작동을 시켜보십시오. 텔레비도 역시 작동이 될 겁니다. 왜? 빛은 반사가 되니까. 예. 그러나 텔레비전 쪽을 향하고 리모컨 앞을 손으로 가린다면은 조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빛의 전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도 아실 거예요. 1초에 30만 킬로죠. 1초에 30만 킬로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호 전달 매체는 전파입니다. 전파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여러분들 휴대폰
예, 전부 전파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무선 조종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파입니다. 전파의 특성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서 빛과 같이 건물이나 산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고자 할 때는 지상 중계소, 라디오도 지상 중계소가 각 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상 중계소를 이용해서 멀리 전파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위성 중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드론 아시죠? 무인 정찰 및 폭격기. 예, 그럴 경우에는 몇백 킬로 떨어져 가지고 그걸 조종하기 때문에 대부분 위성 중계를 통해서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파에다가 어떤 신호를 실어 보내서 상대 기기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신호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기술적으로 말할 때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나눕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진폭에 의해서 우리 말소리처럼 진폭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변조해서 기기를 작동하게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 역시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요. 아날로그에다는 신호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날로그 신호는 극히 일부 아주 값이 싼 완구나 그리고 자동차 리모컨 이런 데서나 사용하고 지금 시연 보여드린 이런 무선조종 기기 그리고 군사용 또는 위성 제어 그리고 행성 탐사 우주선이 있죠? 예, 그것조차도 우리가 무선조종으로 다 조작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디지털 비례 제어라는 신호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디지털 비례 제어 신호가 뭐냐?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여기 리모컨을 한번 제가 가지고 나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이 몇 개가 딱 지정돼 있죠?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누르면은 차문이 열리고 하나를 누르면은 차문이 닫히고 예, 이 정도의 아주 단순한 기능들을 합니다. 온오프 기능만 해요. 이런 1, 2비트의 단순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비례 제어 신호는 사람이 직접 차를 또는 비행기를 타고 조종하듯 핸들을 많이 움직이냐 빨리 움직이냐 그런 반응이 조종관에서 조종자가 조종을 했을 때 그대로 상대 기기에 전달이 됩니다. 빨리 하면 빨리, 천천히 하면 천천히,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여주고 예, 이게 디지털 비례 제어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첨단 기술이에요. 그래서 군사용뿐만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다리차 아시죠? 이삿짐용 사다리차 운전하는 거 보면은 뭐 여기다 노란 박스 같은 거 하나 거 줄로 걸어서 메고 그 옆에 떨어져 가지고 놀면서 운전하고 있죠. 옛날에는 사다리차 앞에 붙어서 레바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발전된 것이 사다리차도 유선 조종으로 선이 달린 스위치로 조작을 했었죠. 사다리차뿐만 아니라 트럭에 실려 있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그 크레인조차도 무선 조종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무선 조종으로. 그리고 산업용 장비 중에서 굴삭기라고 아시죠? 굴삭기. 그 굴삭기조차도 여러 가지 융합 기술을 합쳐 가지고 무선 조종으로 작업을 합니다. 최근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잠시 그 화면에 텔레비전 리모컨하고 자동차 리모컨을 잠시 보여드렸고 그 오른쪽에 무선조종 항공기 송수신기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사각형의 은빛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그게 바로 안테나 밑에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전파가 만들어져서 송신되는 부분 RF 장치라고 합니다. 예, 전파가 만들어져서 송신되는 부분이고 그 내부에 조종간에는 가변 저항의 신호 발생 장치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회로판들이 있는데요. 그 발생된 가변 저항 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가지고 송신 장치로 보내서 그 신호가 수신기로 도착하게 되면은 수신기에서는 각 작동 부위별로 또 분리를 시킵니다. 신호를. 그러니까 전파는 하나가 나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신호가 실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에서는 그걸 받아서 조종자가 요구하는 각 작동 부위별로 그 신호가 전달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서버 장치가 움직여서 조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준비해 가지고 나온 기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송신기죠. 송신기. 여기 지금 가리키는 것이 수신기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빨간 부분은 이 수신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이 두 가지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서버 장치입니다. 사람의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퀴 돌리는 핸들을 돌리니까 서버, 큰 서버가 움직이죠? 예, 좌우로. 예. 자, 빨리 해볼게요. 천천히 놓겠습니다. 예. 빨리 하면 빨리, 조금 하면 조금, 많이 하면 많이. 예. 자유자재로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트리거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동차를 전진시키고 브레이크하고 또 후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이 작동 손잡이인데요. 이 조그마한 서버가 움직일 겁니다. 예, 움직이죠? 네, 이것도 빨리 하면 빨리 움직이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 이게 바로 서버 장치고 수신부 이게 조종하고자 하는 기기에 달려있는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저 헬기를 조종을 했는데 저 헬기는 내 조종 실력으로만 가지고는 제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자동으로 수평도 잡아주고 방향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해주는 보조적인 기술이 뭐냐? 자이로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이로 장치. 자, 조종간 이 핸들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자이로 센서를 한번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죠? 보이시나요? 네. 이 자이로 센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가속도 자이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힘을 감지해 가지고 그걸 신호로 만들어서 수신기를 통해서 서버로 작동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융합기술입니다. 무선조종과 같이 융합되는 융합기술. 이 융합기술은 이 자이로 장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이시는 것은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자이로 장치인데 여기 아까 시연을 보인 헬리콥터에는 사실은 3차원 자이로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이로냐면은 자, 수평을 잡아주려면은 좌우로도 잡아줘야 되고 앞뒤로도 잡아줘야 되겠죠? 예, XY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방향, 머리 이게 또 이 파워에 따라서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자이로 장치가 감지해가지고 한 방향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서버 모터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모터 컨트롤러, 모터를 속도를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모터의 방향, 도는 방향까지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이제
서버 장치의 일종인데 모터 컨트롤러도 이 모터 컨트롤러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헬리콥터를 조종할 때 헬리콥터의 파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죠. 그 파워는 바로 모터가 돌아서 파워가 올라가 내려가 하는데 그 모터 파워를 조종해 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조종했을 때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고 서고 후진하고 그랬죠. 예, 그게 저 모터 컨트롤러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무선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자이로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멀리 보내야 될 때 군사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인 정찰기를 300km, 400km 멀리까지 보내게 됐을 때 눈으로 보고는 조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세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치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차적으로 붙어야 되는 보조 장치가 자 일단 높이를 측정해야 되겠죠? 높이. 그럼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자기 센서와 압력 센서가 추가가 되고 거기에 또 위치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위치 파악하는 데 쓰죠? 네. 어떻게? 위성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근데 자동차는 굉장히 부정확해요. 약 20m의 오차가 나타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20m의 오차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모형용 항공 촬영용은 오차가 최대 2.5m에서 1m 이내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정밀하죠. 군사용은 물론 그보다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한데 이런 자이로 장치가 융합되어 가지고 송신기에서 신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신기에서도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센서를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조종자한테 보내줍니다. 화면으로.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보고 있는 영상 화면까지 같이 보내줘요. 그러면 직접 타고 조종하거나 보고 조종하는 거나 비슷하죠? 예. 이게 바로 융합기술입니다. 융합기술이고 거기다가 위성 위치 제어까지 시켜서 그걸 컴퓨터 연결시켜가지고 조종자가 미리 입력을 시켜버립니다. 너 어디 돌아와 하고 딱 포인트를 찍어주면은 조종자가 조종 안 해도 알아서 그 위치 다 통과해서 다시 이륙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 그게 군사용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 촬영용 보통 드론에도 그 기술이 이미 적용이 되고 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첨단 기술들이에요. 지금 기술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무선 조종하면은 무선 조종 자동차 이렇게 보면은 장난감 예 그렇게 보면은 호기심이 사라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이거 첨단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가지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도 장난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첨단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뭐냐면은 조종기에서 신호가 발생되어 가지고 처리돼서 나가는 그 속도. 우리가 컴퓨터에 그 처리 속도를 가지고 뭐 몇 비트 컴퓨터니 몇 메가니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종기에서 신호가 발생돼서 처리돼 가지고 신호로 나가기 직전까지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실시간 조종이 되려면은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받아서 수신기에서 역시 분리시켜서 각 부분으로 보내주는 시간이 굉장히 또 짧아져야 됩니다. 다음에 이 서버의 움직임이 또 빨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직접 차에 타고 직접 조종하는 것처럼 운전대를 탁 돌리면은 바로 바퀴가 회전하죠? 바로 실시간 조종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야 될 숙제고 한 가지 또 물속에서는 무선 조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파에 장파를 이용한 무선 조종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고 지금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하는 무선 조종,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한 무선 조종,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변 융합 기술들, 센서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되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직업군으로 봤을 때 이 무선 조종에 무수히 많은 직업군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무선 조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선 조종 기술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네요. 단순하게 RC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차가 아니라 정말 실제 자동차만큼 큰 자동차도 무선 조종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뭐 군사용으로는 심지어 그 경계 로봇, 전투 로봇까지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그 뭐 폭탄 제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작은 것부터 상당히 큰 것까지 있습니다. 다만 힘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작동하는 기기가 네네. 힘이 세어진다면은 얼마든지 큰 것까지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행성 탐사선이 있죠. 네네. 그다음에 지구를 그러네요. 도는 각 통신위성, 기상위성 있죠. 전부 무선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무선 조종이 이렇게 깊은 기술입니다. 네. 이 조종기와 이 조종당하는 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최대 어느 정도까지를 커버할 수 있나요? 예, 우리가 보통 R7라고 하는 이런 헬리콥터나 자동차를 조종하는 데는 항공기 쪽은 약 1km, 자동차 쪽은 최대 약 200m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산업용이나 군사용으로 가면은 거리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간 장난감이라고만 생각했던 무선 조종 기계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와 있고 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큰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국종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무선 헬기를 조종하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요즘에는 무선 조종 기계, 무선 조종 장난감들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오늘 헬기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선 조종기, 무선 조종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